Where is the moment we need it the most? You kick up the leaves and the magic is lost. Tell me your blue skies fade to gray. Tell me your passion's gone away. And I don't need no carrying on. 'Cause you had a bad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고 이야기했던 나의 도전은 대성공이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라.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 140일간의 도전에서 내가 깨달은 것이다.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한 건양대학교. 4월 봄날의 캠퍼스에는 젊음과 활기가 넘친다. 의학과 1학년 수업 시간. 의사의 사명감에 대한 주제로 토론이 한창이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는 것은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어떤 한 개인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예, 저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 게 있는데 미국에서는 돈이 문제가 아닌데도 흉부외과 의사가 수가 엄청 적다고 하잖아요. 자기의 생활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현대 의사들은 그런 사명감보다 그런 개인적 이익을 더 많이 추구하는 의사들이 많은 게 문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학과 1학년 이준호 군. 그는 올해 25살로 1학년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늦깎이 신입생이다. 공부할 때 건드리면 화를 낼 정도로 열심히 하시고 또 수업 자료 같은 것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다른 동기들이 볼 수 있게도 이렇게 직접 나누어 주시고 웬만한 나이 어린 동생들은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형. 진짜 집중력만큼은 저희 과에서 탑이신 것 같아요. 예, 네, 왔어요. 아이고, 자, 반가워. 예. 수능 때 그 공부하던 분위기가 싹 없어지고 뭐 시컷 놀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수능을 열심히 쳐서 이제 성적을 잘 받은 거는 이제 제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위한 그런 일종의 통과 수단 예, 그런 거였고 이제 그거를 끝났으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4달간의 네 스스로 했는 그 학습은 입에서 듣고 예. 스스로 했는 학습이 정말 네 평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엄마 생각에도 예. 그렇고 이제 뭐 네한테 큰 자신감도 뭐 생기게 해준 것 같고. 예. 그래 뭐 준호 군이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도 있긴 하. 그래도 뭐 자기가 원하는 거 공부하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때는 계속 그냥 노는 것만이 제 인생의 제일 첫 번째 목표여가지고 공부는 진짜 거의 안 하고 계속 놀기만 놀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뭐 의대도 못 가고 뭐 부모님이 가라는 생물학과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뭐 수업은 듣긴 듣는데 제가 뭐 원하는 공부가 아니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군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군대에서 제대한 준호 군은 국토횡단 여행을 떠났다. 2주간의 여정을 통해 준호 군은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자신이 의사라는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을 위해 단 한 번도 치열하게 노력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국토횡단 마지막 날, 준호 군은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수능 한번 다시 쳐보고 싶습니다. 자신의 꿈을 찾겠다는 준호 군의 용기 있는 도전에 부모님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안 되면 또 내년에 1년을 고생을 해야 되는데 나이도 있고 한데 걱정은 있었지만 차마 입 밖에 내지는 못했죠. 그냥 자기가 하는 거 믿어주는 수밖에 없었죠. 그 길밖에 없죠. 뭐 부모 입장에서는.
4년 만에 수능 시험. 그리고 남은 시간은 5개월. 준호군은 가장 먼저 2010학년도 기출문제로 자신의 현재 실력을 점검했다. 4년 전 2007학년도 수능에서 언어와 외국어 영역에서는 1등급을 받은 준호군. 내심 자신의 실력을 믿고 있었고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만 보충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언어, 외국어, 그리고 과학 탐구 영역은 예전의 실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수리 영역이었다. 점수도 낮았지만 공식이며 내용이며 모든 게 생소했다. 4년 전 입시에서도 준호군의 수리 영역 점수는 3등급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더 심각한 점수였다. 암담했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의대 가려면 뭐 올 1등급 이렇게 받아야 된다. 뭐 거의 뭐 만점에 가깝게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리가 거의 뭐 5등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었죠. 현역 때도 한 번도 1등급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수능 때도 그때 3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역하고 나니까 이제 더 실력이 낮아진 거죠. 5등급씩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진짜 과연 내가 이번에 수능을 쳐서 이렇게 수리를 1등급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아니면 수능을 잘 쳐서 의대를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140일 만에 수학을 5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리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긴 한 걸까? 불안한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준호군의 140일의 도전은 이미 시작됐다.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기초를 탄탄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법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선 준호군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 공부부터 시작했다. 이미 고등학교 때 한 번씩 배웠던 내용. 준호군은 목차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전체 흐름을 떠올렸다. 그러고 나서 이전에 배운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기본 정의부터 공식까지 막힘이 없도록 꼼꼼하게 정독했다. 다른 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개념을 보는데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인 게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보면서 제가 까먹었는 개념들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많이 까먹었거나 아니면 완전히 까먹어서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은 개념들 그런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찾아서 저한 보강을 했던 거죠. 그렇게 개념서를 읽다 보면 쉽게 떠오르는 개념들도 있지만 모르는 개념들이 상당수였다. 4년 만에 수능을 다시 준비하다 보니 2007년 이후 교육 과정이 조금씩 바뀌어 있었다. 준호군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은 빠르게 훑어보고 자신이 취약한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과 연관된 예제 문제를 모두 풀어봄으로써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준호군은 자신이 약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며 개념서 5권을 모두 공부했다. 그러고 나서 준호군은 기출문제를 풀면서 취약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런데 기출문제 중에서는 개념서에 나오지 않은 공식이나 특이한 풀이들도 상당히 많았다. 이런 경우 준호군은 기출문제 해설지를 활용했다. 해설지의 내용을 자기만의 개념 노트에 적어두고 부족한 개념을 보충해 나갔다. 준호군이 개념 노트에 정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리 가형 26번 문제. 해설지에는 삼각함수의 해를 찾는 공식이 나와 있다. 준호군은 개념서에 없는 이 내용을 개념 노트에 정리했다. 또한 준호군이 유난히 실수가 잦은 유형들은 해설지의 풀이 과정을 그대로 개념 노트에 적어두는 식이다. 제가 개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떼는데 처음에 40일이 걸렸는데 만약에 2회독을 한다 하면 또 40일 걸리니까 그럼 전 이제 뒤 60일밖에 남은 거예요. 그 시점에서. 진짜 저에게는 남은 시간이 없다는 걸 항상 스스로에게 되뇌이면서 엄청 노력했었죠. 남들보다 2배, 3배씩 노력하면서 그런 식으로 치열하게 되게 공부했었죠.
2011학년도 수능까지 남은 시간은 140일. 140일이란 시간은 어떻게 보면 한없이 짧기만 한 시간이지만 준호군은 늦은 만큼 몇 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주어진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다짐했다. 천천히 먹어라. 좋아하던 게임도 친구도 모두 끊고 공부에만 최대한 집중했다. (140일의) 도전이 시작된 순간부터 준호군이 허투루 쓰는 시간은 단 1초도 없었다. 1분 1초를 아끼며 준호군은 모든 시간을 수학 공부에 투자했다. 하루 24시간 중 취침은 단 3시간. 18시간은 수학에 매진했고 남은 시간 동안 다른 과목들을 보충했다. 제가 저런 면이 있었나. 진짜 밥 먹을 시간이 아깝다 할 정도로 그러더라고요. 밥은 잘 챙겨 먹나 하니까 알아서 자기가 집에서 다 먹고 하긴 하는데 그 정도로 시간이 아깝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꼼짝도 안 하고 정말 막 저녁에 와보면 퇴근해서 와보면 밥 먹고 1시, 2시까지 공부하고 하는 거 보면 저도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렇게 하면 뭔가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0일) 동안 개념 공부를 마치고 나니 준호군에게는 100일도 채 남아있지 않았다. 40일 동안 부족한 시간에 쫓기며 공부하느라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버린 준호군. 준호군은 공부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체력 관리를 위해 잠자는 시간도 3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리고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명상으로 기분을 전환하기도 하며 공부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진짜 내가 이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번에 떨어지면 내년에 25이고 내년에 또 떨어지면 26살에 또 수능을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 계속 들거든요.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그런 게 없어지면서 집중이 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수능까지 99일. 준호군은 매일 수학 공부를 할 분량을 정했다. 하루에 수학 100문제 이상 풀기를 목표로 삼은 것. 4년 만에 수능을 준비하다 보니 최대한 많은 양의 문제를 접하며 문제 유형과 수능의 출제 패턴을 익히는 훈련이 필요했다. 준호군은 주어진 시간에 많은 양의 문제를 풀기 위해 스톱워치를 사용했다. 문제 하나 풀 때마다 스톱워치로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을 체크했다. 그리고 체크한 시간을 반드시 적었다. 빠른 시간에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도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기 마련. 준호군은 그러한 문제들은 따로 표시해두고 어느 부분에서 막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했다.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다시 개념서로 돌아가 해당 부분의 내용을 다시 공부했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개념이나 중요한 공식을 문제 옆에 적어두었다. 문제 풀다가 제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던 최선의 방법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스탑워치로 시간을 재면서 푸는 거예요. 여기 제가 문제 풀었던 그런 건데 여기 문제 번호 왼쪽쯤에 이제 제가 푸는데 걸리는 시간을 다 표시해놨어요. 그리고 10 적고 이렇게 물결에 있는 건 이제 처음에 풀 때 10분이 넘어가도 풀지를 못해서 그냥 10분째 고민을 그만두고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5분에 적혀있는 건 두 번째 풀었을 때 걸리는 시간이고요. 왜 틀렸는지라든가 아니면 이 문제에서 포인트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에게 다음번에 이 문제를 다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새롭게 다시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전부 이렇게 코멘트를 조금씩 다 나눴어요. 코멘트와 시간을 보고서 내가 이걸 다시 풀어야 될
그럼 필요성 있는 문제구나 싶은 것만 다시 풀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많은 문제집들을 2번을 풀 수가 있었던 거죠. 준호 군에게 스톱워치는 자신의 약점을 체크하는 도구였다. 문제를 풀 때마다 걸린 시간을 적어두고 그중 5분이 넘게 걸린 문제들은 한 번 더 풀었다. 이때 문제를 푸는데 실수했던 내용, 참고해야 할 내용은 문제 옆에 간단하게 메모해두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취약한 문제들을 표시해두면 복습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준호 군은 매일 100문제 모두 일일이 시간을 재며 문제를 풀었다. 동시에 자신의 실력을 꾸준히 체크하기 위해 일주일에 2번씩 수학 모의고사도 꾸준히 풀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도 해야 했다. 수능을 보기로 결심했을 때만 해도 45점이었던 수학 점수. 약 2개월 동안 준호 군의 수학 성적은 기복은 있었지만 조금씩 오르고 있었다. 수능까지 140일 앞두고 공부를 시작한 준호 군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실전 모의고사. 그만큼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준호 군에게 중요한 시험이었다. 하지만 수학 점수는 4등급. 절망적이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수학 점수는 85점. 그래서 나름 자신도 있었고 점수에 거는 기대도 컸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진짜 9월까지 진짜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거든요. 9월 모의고사 치기 전에 이렇게 3시간씩 자면서 했는 것도 9월 전이었고 하루에 100문제씩 풀었는 것도 9월 전이었는데 노력했는 만큼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저는 한 2등급 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4등급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도 뭐 그만큼 노력한 만큼 안 돌아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방황을 시작했는 거예요. 지금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준호 군.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받은 수학 4등급이란 점수는 준호 군에게 큰 충격이었다. 지금까지 해온 공부가 잘못된 걸까? 자신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공부에 대한 의욕도 없고 불안한 마음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날들이 지속됐다. 하지만 그렇게 방황하는 동안에도 준호 군이 목표로 한 수능 날까지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다. 준호 군은 일기를 쓰며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진짜 제 자신이 한심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끝까지 노력도 안 해보고 중간 결과에 혹해서 이렇게 방황하느냐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그러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까지 막 욕도 줬고 스스로에게 그런 식으로 계속 일기를 꾸준히 적었어요. 그 방황의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했죠. 또 깊게 내가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 중간에 진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면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준호 군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4등급을 받은 이유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공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수능까지 약 50일을 앞두고 준호 군은 고득점 문제들에 집중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라 한 문제를 푸는데 10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꾸준히 풀다 보니 문제에서 사용한 개념은 물론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까지 몸에 익힐 수 있었다. 고득점 문제를 공략하면서 준호 군은 지금까지 풀었던 모든 문제집과 기출문제를 모아두고 이 중에서 시간이 5분 이상 걸린 문제, 2번 풀었는데도 또 틀린 문제들을 골라냈다. 그러한 문제들을 따로 모아 오답 노트를 만들었다.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집 중에 끝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완벽하게 공부하기 위해서였다. 준호 군의 오답 노트 정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해당 문제 옆에 그 문제 출처를 적어둔다. 문제 기본적인 풀이는 검정펜으로 적고 이 문제를 푸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이전에 준호군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놓쳤던 내용을 빨간 펜으로 강조한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개념이 다른 기출문제에서도 사용된 경우가 있으면 관련 기출문제 출처를 적어두고 해당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했다. 오답 노트를 만든다는 의미는 나는 올해 이 문제집을 보면 이제 내년에는 더 이상 이 문제집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문제집을 다 잘라내고 그리고 버려도 상관이 없다. 이런 일종의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였죠. 수능 30일 전 준호군은 자신의 취약점을 모두 정리한 오답 노트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시간 나는 틈틈이 반복해서 읽어봄으로써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문제를 반복해서 보다 보니 문제만 봐도 어떤 개념을 사용해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한 번에 떠올렸다. 이렇게 술술 풀리는 문제들은 골라내고 끝까지 이해가 가지 않는 어려운 문제에 집중했다. 80장이 넘는 오답 노트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수능 10일 전 준호군은 오답 노트를 다시 한번 추렸다.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를 기준으로 수능에 나올 법한 문제들을 따로 추려냈다. 그리고 수능 당일날을 위한 요약본을 만들었다. 매년 기출문제에서 반복되는 문제나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들을 단 한 장에 정리했다. 이런 식으로 준호군은 수능 직전까지 자신의 약점을 끊임없이 체크하고 보완해 나갔다. 그 결과 수능 전날 준호군에게 최종적으로 남은 건 알짜배기 10문제와 한 장짜리 요약본이었다. 특히 이 요약본은 201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빛을 발했다. 201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리 가형 5번. 단위 벡터를 이용해 도형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다. 수능 직전까지 벡터 부분은 준호군의 취약 부분이었다. 하지만 요약본에 정리한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가 출제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 또한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던 준호군은 요약본에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숙지했는데 이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사용하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다. 그리고 201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결과 준호군은 그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최고의 성적을 받았다. 수학 1등급. 치열한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아, 그때는 뭐 진짜 뭐 세상 뭐 다 외치고 싶었죠. 4개월 만에 공부해서 수능 1등급 받았다. 막 자랑하고 싶었죠. 그래서 뭐 먼저 뭐 친구들한테 또 시댁 뭐 친정에 다 전화 드렸죠. 9월 때도 4등급 떴는데 수능 때 1등급이 되니까 진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처음 되게 기뻤었고 그렇게 원하던 의대를 3개 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는 뭐 하고자 노력만 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걸 느꼈고 그게 진짜 좋았는 것 같아요. 꿈에 그리던 의대에 진학한 준호군. 그는 요즘 학과 공부에 푹 빠져 있다. 형 정말 공부랑 운동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노는 게 하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놀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공부가 하고 싶어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게 가장 즐거운 것 같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술 진짜 싫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마저 꿈을 이루는 발판이 된다는 것을 준호군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의사가 꿈이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신과 의사가 꿈이었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정신과에 다닌다고 그러면 되게 안 좋게 보잖아요. 색안경을 끼고서. 그런 모습들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이제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못 간다거나 아니면 간다고 해도 죄인처럼 숨어서 몰래 다닌다거나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정신과 의사가 돼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그런 일에도 동참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